터미네이터로 전 세계를 제패한 남자가 집안에서 20년간 숨겨온 더러운 비밀. 그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그는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미안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대답이었어요. 20년 동안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2011년 할리우드와 정치계를 뒤흔든 최악의 스캔들. 완벽해 보였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이야기. 그리고 케네디 가문 출신 아내가 보여준 완벽한 복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 남자의 인생은 정말 영화 그 자체였어요. 1947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가난한 경찰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1968년 21살의 아놀드는 단돈 27달러만 주머니에 넣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영어는 서툴렀고 오스트리아 억양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헬스장에서 하루 6시간씩 운동하며 몸을 만들었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1970년부터 1975년까지 그리고 1980년까지 총 7회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했어요. 보디빌딩이라는 비주류 운동을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된 거죠. 하지만 아놀드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80년대 초 할리우드 진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의 근육질 몸매와 독특한 억양 때문에 캐스팅 디렉터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1982년 코난 더 바바리안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1984년 운명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터미네이터였어요. I will be back.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휘어잡으며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어요. 이후 프레데터, 토탈 리콜, 터미네이터 2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90년대 액션 영화의 절대 강자가 되었죠. 그의 출연료는 영화 한 편에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아놀드의 진짜 야망은 정치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1977년 아놀드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바로 마리아 슈라이버였죠. 마리아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가문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이었어요. 아놀드가 마리아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었고 케네디 가문과의 연결고리가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첫 만남은 로버트 케네디의 테니스 토너먼트에서였어요. 아놀드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정치적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밝혔어요. 9년간의 긴 연애 끝에 1986년 4월 26일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매사추세츠주 하이아니스포트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말 그대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어요. 500명의 하객 중에는 앤디 워홀, 오프라 윈프리, 톰 브로코 같은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언론들은 연일 이들을 완벽한 커플, 미국의 로열 커플이라고 불렀어요. 결혼 후 아놀드는 더욱 신중해졌어요.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마리아의 손을 잡고 다니며 가족 사랑을 강조했죠. 저에게는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아놀드는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언론도 대중도 모두 믿었죠. 하지만 이 모든 말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1989년 첫째 캐서린, 1991년 크리스티나, 1993년 패트릭, 1997년 크리스토퍼까지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며 슈워제네거 가족은 미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아놀드는 21세기 이상적인 아버지라고 불렸죠. 정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이미지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미국 정치에서 가족은 곧 후보자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지표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시기 아놀드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991년 슈워제네거가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밀드레드 바에나. 당시 27세의 과테말라 출신 여성이었어요. 밀드레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일은 완벽하게 해냈죠. 집안 청소, 요리, 아이들 돌보기까지 그녀는 곧 슈워제네거 가족의 신뢰를 얻었어요. 마리아는 밀드레드를 거의 가족처럼 여겼고 아이들도 따랐으며 심지어 가족 여행에도 종종 함께 갔죠. 아놀드 역시 밀드레드를 신뢰했어요. 하지만 1996년경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놀드는 당시 49세, 한창 남성적 매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고 밀드레드는 32세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매일 같은 집에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친밀감이었어요. 밀드레드가 아놀드의 커피를 특별히 정성껏 내려주고 아놀드가 밀드레드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관심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1996년 어느 날 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1996년 어느 날 밤 마리아와 아이들이 친정에 간 사이 집에는 아놀드와 밀드레드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아내가 그토록 신뢰하는 가정부 밀드레드와 관계를 가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발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번 선을 넘자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일이 마리아 코앞에서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마리아 앞에서 완벽한 가장을 연기하고 밤에는 같은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은밀한 만남을 갖고 아놀드의 이중 생활은 정말 치밀했어요. 마리아가 외출할 때만 밀드레드와 시간을 보냈고 평소에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죠. 밀드레드 역시 완벽한 연기자였어요. 마리아 앞에서는 여전히 충실한 가정부였고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죠. 1997년 봄 밀드레드가 아놀드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임신했어요. 아놀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마침 마리아도 임신 중이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남자의 아이를 가진 두 여성. 한 명은 부인, 한 명은 가정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아놀드는 패닉 상태였지만 빠르게 대책을 세웠어요. 밀드레드에게 이렇게 말했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아이는 내 남편 아이로 등록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1997년 10월 2일 밀드레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조셉 바에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져요. 조셉이 태어난 지 불과 5일 후에 마리아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크리스토퍼 슈워제네거였죠. 같은 주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아버지의 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놀드가 양쪽 아이들을 모두 안아보고 양쪽 엄마들에게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사랑해라고 했고 밀드레드에게는 비밀리에 조셉도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밀드레드는 여전히 슈워제네거 가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조셉을 키웠고요. 상상해보세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를 키우고 바로 옆에서 밀드레드는 조셉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셉의 진짜 아버지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걸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두 아이는 거의 쌍둥이처럼 자랐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하지만 하나는 적자, 하나는 서자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조셉이 아놀드를 너무나 빼닮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 뭐 정도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조셉이 자랄수록 닮음의 정도가 심각해졌어요. 얼굴형부터 시작해서 체격, 걸음걸이, 심지어 표정까지. 조셉은 어린 시절의 아놀드와 완전히 판박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파티에서 만난 지인들이 농담처럼 말했죠. 조셉이 아놀드 닮았네? 혹시 형제 아냐?
정말 신기하다. 집안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아놀드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들킬까봐 불안하고 초조했죠. 더 큰 문제는 아이들 자신도 서로 닮았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크리스토퍼가 조셉에게 조셉, 너 우리 아빠 많이 닮았다. 혹시 우리 형제 아냐?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조셉이 밀드레드에게 엄마, 나 정말 아빠 아들 맞아? 왜 아놀드 아저씨를 더 많이 닮았지?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가장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2003년 아놀드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어요. 하지만 주지사가 되면서 아놀드의 스케줄은 더욱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놀드가 바쁜 중에도 조셉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조셉의 생일에는 비싼 선물을 해주고 아플 때는 직접 병원까지 데려가고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우였어요. 마리아는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2005년경부터 마리아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셉이 8살이 되었을 때 닮음의 정도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아놀드에게 넌지시 여보, 조셉이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네. 신기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아놀드는 당황하며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나?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리아 슈라이버는 단순한 정치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케네디 가문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정치의 현실을 보고 자란 여성이었죠. 케네디 가문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2008년경부터 마리아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사진들을 비교해봤어요. 조셉의 어린 시절 사진과 아놀드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정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어요.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물어봤고 사람들의 반응은 일관적이었어요. 모두가 조셉과 아놀드의 닮음을 신기해했고 몇몇은 혹시 친아들 아니냐는 농담까지 했어요. 마리아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2009년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사립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케네디 가문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사립 탐정을 섭외했어요. 내 남편과 우리 집 가정부 사이에 뭔가 있었는지 조사해줘. 특히 조셉이라는 아이와 관련해서 사립 탐정의 조사는 정말 치밀했어요. 병원 기록, 재정 기록, 심지어 DNA 검사까지 모든 걸 조사했죠. 2010년 12월 사립 탐정이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보고서를 건넸어요. 확실합니다. 조셉 바이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조셉 출생 시기와 아놀드와 밀드레드의 관계 시작 시점 일치, 아놀드가 비밀리에 조셉 양육비를 지원한 기록, 조셉과 아놀드의 의학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분석, 심지어 아놀드와 밀드레드가 은밀하게 만난 장소와 시간까지. 마리아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케네디 가문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수는 차갑게 하라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최선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어요. 마리아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2011년 1월 아놀드의 주지사 임기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11년 1월 어느 날 밤 마리아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친구들과 외박 중이었고 밀드레드도 일찍 퇴근한 상태였죠. 집에는 아놀드와 마리아 둘만 남아 있었어요. 마리아가 거실에 앉아있는 아놀드에게 조용히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라고 말했어요. 아놀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이야기?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대답했죠. 마리아가 차갑게 웃으며 조셉 이야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아놀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셉? 무슨 조셉 말이야? 라고 당황하는 아놀드에게 마리아는 밀드레드 아들 조셉. 당신과 똑 닮은 그 아이 마리아라고 말했어요. 아놀드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들이 다 비슷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이상한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놨어요. 이것 좀 봐. 파일을 연 순간 아놀드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사립탐정 보고서, DNA 분석 결과, 재정 기록,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알고 있었어. 마리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정확히는 3년 전부터 확신했고 1년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야. 아놀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놀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맞아. 조셉은 내 아들이야. 그 순간 마리아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이혼 서류도, 언론 제보도, 재산 분할 계획도. 내 인생은 내일부터 지옥이 될 거야. 아놀드가 모든 걸 자백한 다음 날 마리아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죠. 마리아는 케네디 가문의 인맥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신뢰할 만한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기자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마리아가 제공한 증거들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마리아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언론이 알아서 파헤치도록 만든 거였죠. 한편 아놀드는 마리아에게 제발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줘. 내가 뭘 해도 다 할게. 정치 생명도 포기할게. 할리우드도 그만둘게. 라고 무릎 꿇고 매달렸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나를 속여놓고 이제 와서 사정하는 거야? 너무 늦었어. 2011년 5월 17일 새벽 6시 화요일 운명의 날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온라인판에 폭탄 기사가 올라왔어요.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 가정부와의 사이에서 숨겨진 아들이 있어. 부제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0년간 같은 집에서 키워져. 아내는 전혀 몰랐다.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CNN, BBC, FOX 뉴스, 모든 방송사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죠. 소셜미디어는 말 그대로 폭발했고 오전 10시가 되자 아놀드의 집 앞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아놀드는 집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아놀드의 공보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오후 4시 마리아 슈라이버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최근 남편의 과거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결혼 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현재 별거 중입니다. 그 이후의 몰락은 정말 참혹했어요. 정치계의 반응은 냉혹했고 할리우드는 더욱 차가웠어요. 아놀드의 지지율은 단 하루 만에 67%에서 23%로 폭락했고 공화당은 즉시 그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예정된 영화 계약은 줄줄이 취소됐고 스텔론조차 30년 친구였지만 이번 일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더 참혹했어요. 큰딸 캐서린은 SNS에 아버지라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적었고 셋째 아들 패트릭은 조셉이 내 형제였다고 우리 모두를 우롱한 거야? 라고 분노했어요. 네 아이 모두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놀드는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았고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법정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산의 60%, 약 2억 달러가 마리아에게 넘어갔고 아이들 양육비는 매달 50만 달러, 조셉의 양육비도 별도 지급이었어요. 아놀드의 순자산은 단숨에 70% 이상 날아갔습니다. 베벌리 힐스 저택, 말리부 별장, 뉴욕 펜트하우스 모두 팔았어요.
포브스는 2012년 아놀드 자산 75% 감소라는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마리아는 이혼 후 여성 권익 운동가로 나섰어요. 저는 20년간 속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만석을 기록했고 타임지는 그녀를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어요. 케네디 가문도 전폭 지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가문의 자랑이다. 반면 아놀드는 할리우드에서도 정치에서도 가정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024년 77세의 아놀드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남자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 가정부 스캔들로 망한 배우자나라고 수군거려요.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조셉조차도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토록 사랑을 원하던 두 아들이 모두 등을 돌린 사실이었습니다. 파파라치 카메라에 잡힌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산책하는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죠. 20년간 완벽한 가정을 연기한 남자. 하지만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케네디 가문 출신의 아내라면 더더욱 말이죠. 아놀드는 모든 걸 속이며 권력과 명성을 쥐었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잃고 말았어요. 반면 마리아는 존엄과 명예를 지켜내며 더 큰 존경을 얻었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터미네이터에서 했던 그 대사. 하지만 현실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과 배신 위에 쌓은 성공의 최후였고 케네디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여자가 보여준 완벽한 복수의 교과서였습니다.